여러분 그거 아세요? 삼성전자는 사실 정말 친절했습니다. 2025년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엄청난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요. 우리가 온갖 뉴스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우리가 놓쳐버렸던 그 결정적인 신호들을 하나하나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간을 한번 2025년 초로 돌려볼까요? 그때 시장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완벽한 공포 그 자체였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미국 대선 결과 때문에 반도체 보조금이 끊길 거라는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짓눌렀죠. 결국 주가는 51,000원이라는 정말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지점입니다. 모두가 뉴스 헤드라인이라는 소음에 귀를 기울일 때 증권사 리포트와 재무 데이터라는 신호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지금 사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 우리가 놓쳤던 바로 그 데이터의 흔적들을 월별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입니다. 1월과 2월. 제목 그대로 아무도 삼성전자를 쳐다보지 않을 때 그 본질적인 가치는 여기가 바닥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때 시장을 뒤덮었던 공포들, 이런 것들이었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은 이제 끝났다는 비관론, 이런 소음들이 뒤섞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공포의 툼에 바로 패닉셀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공포에 떨던 바로 그 순간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SK증권 리포트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에 0.9배. 이 숫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그냥 싸다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었다라는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더는 나빠질 게 없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이게 한두 군데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K증권, KB증권, IM증권까지 내려라 하는 증권사들이 전부 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PBR 0.9배. 대중이 리스크만 보고 공포에 떨 때 전문가들은 데이터 속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치의 바닥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단기 실적이 안 좋다, HBM 공급이 늦어진다, 이런 나쁜 뉴스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닥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시장이 걱정하던 악재는 이제 주가에 전부 다 반영됐구나, 최악은 지났구나 라고 해석한 거예요. 악재가 더 이상 주가를 끌어내릴 힘이 없는 순간 그게 바로 진짜 바닥의 신호였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은 3월과 4월로 흐릅니다. 여전히 시장은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반격을 위한 첫 번째 녹색싹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격의 중심에는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 이미지처럼요. HBM이라는 거대한 게임 체인저가 뉴스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전문가들의 분석 레이더에는 강력한 신호로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경쟁사와의 격차를 줄일 증거가 보인다. 이제 삼성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런 확신에 찬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79조 1,400억 원. 이 숫자를 잠시만 기억해 주세요. 이 숫자가 바로 4월 30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입니다. 시장의 온갖 조롱과 공포가 무색하게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해버린 겁니다. 영업이익은 6.7조 원. 이 실적 발표는 감정과 소문으로 요동치던 시장에 이게 현실이야 라고 숫자로 보여준 펀더멘탈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물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은 있었어요. 엔비디아 진입 늦어져서 끝난 거 아니야? D램 가격 떨어질 리스크는 어떻게? 이런 우려들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하나투자증권 같은 곳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D램 가격 하락 리스크가 오히려 하반기 가격 랠리를 보장할 거라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분석했죠. 자, 이제 5월부터 8월입니다. 드디어 모든 상승 신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임계점에 도달하는 말 그대로 엔진 점화의 시기입니다. 5월의 리포트들은 주가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려놓을 3개의 강력한 엔진이 모두 켜졌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첫째, 그토록 기다렸던 엔비디아향 HBM 공급이 눈앞에 다가왔고, 둘째, 일반 D램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2나노 수율까지 확보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를 걱정한 고객사들이 미리 사재기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20%나 급등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진 거죠.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는요. 정말 마지막 탑승 기회였습니다. 주가가 7만 원대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시장은 7만 원은 좀 비싼데 하고 망설이는 동안 긍정적인 리포트의 양은 3월보다 무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데이터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죠. 여기가 마지막 저가 매수 타이밍이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9월,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모든 신호가 현실이 되는 폭발적인 브레이크아웃이 시작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펀더멘탈과 성장 동력이 현실과 만나자 주가는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매달 30%, 40%씩 정말 믿기 힘든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침내 22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연초 5만 원대에서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졌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2025년 삼성전자의 이 드라마틱한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결국 이건 신호를 어떻게 듣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아주 명확한 3단계 점화 시퀀스가 있었어요. 1단계에서 PB 0.9배라는 단단한 발사대를 만들고 2단계에서 역대급 실적으로 로켓에 연료를 가득 채운 다음 마지막 3단계에서 HBM이라는 메인 엔진을 터뜨리면서 우주로 날아오른 겁니다.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표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의 사건을 두고도 뉴스가 해석하는 방식과 리포트가 진단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요? 뉴스가 삼성 끝났다고 외칠 때 리포트는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스가 치명적인 악재라고 소리칠 때 리포트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기회라고 분석했죠. 이것이 바로 소음과 신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시끄럽고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요 항상 그 소음 너머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 사이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서 군중과 함께 공포에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복귀한 것처럼 차분히 숫자를 읽으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빛나는 바닥의 신호를 포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